안녕하세요. S&P 500이 6천에서 더 올라가지 못하고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나오면서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5,976포인트에 이번 주는 마무리가 되고 있죠. 이스라엘과 이란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미사일을 쏘고 있는데요.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지정학적인 리스크는 금방 마무리가 됩니다. 특히나 테슬라 사업 부분에 있어서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기차 부분이 되었던 자율주행 부분이 되었던 중요한 국가가 아니죠. 그래서 톱니 같은 경우는 테슬라 회복세가 굉장히 빠르게 나왔다. 테슬라를 계속 가져가는 것이 맞다라고 합니다. 현재 테슬라의 매수세는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도보다 매수세가 강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325달러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상승 트렌드는 깨지지 않았다라는 것인데요. 저의 관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280달러가 깨지지 않는 한 비중 축소는 없다. 테슬라를 쭉 들고 가면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이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보는 것이 항상 320달러가 가장 중요한 구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올라가면 크게 올라오고 여기서 떨어지면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가 굉장히 잘 버티어주고 있죠. 특히나 우리가 미국 주식시장에서 유동성 확대를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것이 트럼프가 금리 인하 압박을 정말로 자주 하고 있습니다. 파월한테 금리 인하 안 하고 뭐 하느냐? 공개적으로 지금 압박을 넣고 있죠. 그래서 저는 여전히 미국의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서 상방은 크게 남아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유동성이 공급이 된다면 테슬라의 차트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골든 크로스가 나오게 되고 상방이 굉장히 크게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테슬라의 상승 트렌드, 이 추세는 전혀 꺾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은 이제부터 로봇과 자율주행 시대가 열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테슬라를 낙관적으로 안 볼 수가 있을까요? 여전히 테슬라를 베어리시하게 보십니까? 이 트렌드를 읽지 못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현재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로보택시 마크가 붙은 채로 운전석에 사람이 없습니다. 기술이 발전되는 모습이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있죠. 텍사스 교통부에 들어가시면 자율주행 차량 디플로이먼트 테슬라가 등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설명란을 보시면 차량 공유 서비스이고 테스트 단계이고 운전석에 사람은 없다라고 합니다. 지금 오스틴 메트로 중심으로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죠. 그동안 바이든 정권 때 정말로 태클을 많이 걸었습니다. 하지만 로봇택시 규제 완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테슬라의 승리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자율주행 미래에 대해서 조금 더 낙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로운 기술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자율주행차를 더 쉽게 배치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걱정할 필요 전혀 없다라고 보고요. 현재 멕시코에서는 FSD 감독 버전 구독료가 한 달에 미하 120달러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99달러고 멕시코에서는 120달러인 것을 본다라면 나중에 한국에 출시가 된다라면 적어도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로 측정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보링 컴퍼니는 내슈빌 국제공항에서 내슈빌 시내로 연결하는 터널을 건설하는 초기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모빌리티 부분에 혁신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죠. 누구에 의해서 혁신이 나오고 있습니까? 바로 머스크라는 점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차량 공유 서비스를 이용할 때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슈는 역시나 가격입니다. 사람들은 가격에 굉장히 예민하죠. 그렇다면 어떠한 기업이 이 차량 공유 서비스 부분에 가격을 내릴 수가 있을까요? 기본적인 생각으로 운전자가 빠지고 인건비가 빠진다라면 가격을 내릴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현재 웨이모 같은 경우는 리프트, 우버보다 가격이 비싸죠. 그만큼 이 차량 가격대부터 시작해서 운영 비용이 너무나도 높다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여기 보이는 기업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으로 들어올 수가 있고 유일하게 규모의 경제와 로보택시 사업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테슬라의 승리를 확신합니다. 320달러를 뚫어내고 상방 트렌드는 굉장히 높게, 고점은 더욱더 높게 올라갈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먼저 언급하고 싶은 이름은 테슬라입니다. 지난주 테슬라는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사이의 불화로 인해 끔찍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 금요일장 마감 당시 테슬라는 14% 하락했습니다. 저희는 투자자들에게 테슬라가 제조부터 완전 자율주행, 로봇공학, AI 등 수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빠르게 회복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that we thought the stock would quickly recover. 사실 이번 주 초에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사이의 불화는 끝난 것으로 보이며 테슬라 주가는 실제로 이번 주에 20% 상승해 거의 모든 손실을 회복했습니다. Almost all the losses, up 20% for the week. 자, 그래서 현재 미국 증시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사실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방산 기업이기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번에 이스라엘 이란 전쟁 등으로 인해서 특수 기대를 받을 수가 있는 기업 역시나 팔란티어라고 볼 수가 있죠. 다른 대형 기술주들이 하락을 했지만 팔란티어는 오히려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팔란티어는 AI 시대 구독형 방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많은 정부가 팔란티어랑 협력을 이어나가고 있고, 우크라이나 역시나 팔란티어가 없었다라면 벌써 밀렸을 것입니다. 한국 역시나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있습니다. 바로 북한과 중국이라고 볼 수가 있고,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한국 역시나 가만히 눈뜨고 볼 수 있는 위치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국방부도 어서 빨리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를 적극적으로 채택하면서 미국과 한미 안보가 튼튼해야지 전쟁 억제력을 발휘를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현재 미국 방위 산업의 핵심 기업은 록히드 마틴도 아닙니다. 바로 팔란티어입니다. 그래서 팔란티어의 상승 추세는 여전히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137달러에 마무리가 되었는데 120달러는 안 깨집니다. 120달러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쭉 들고 가는 것이겠죠. 왜 제가 앞으로 팔란티의 상승을 크게 보는 것이냐면, 이 120달러가 깨졌을 때 큰 하락이 나왔고 120달러를 뚫어냈을 때 상승 트렌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120달러로 올 생각을 안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지금 제가 바라보는 팔란티어는 여기 보이시는 이 구간이 반복해서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 7, 80달러를 못 뚫어냈을 때 많은 개미분들이 매도를 하고 나갔습니다. 털 거 다 털고 굉장히 큰 주가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120달러를 못 뚫었을 때 많은 분들이 팔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120달러가 뚫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100달러 후반대까지 갈 수 있는 그림이 그대로 나오고 있죠. 상방은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앞으로의 전쟁은 하드웨어보다 데이터 중심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그 중심에는 거기에는 팔란티어가 있습니다. 팔란티어 CTO 같은 경우는 육군 예비군 201 부대의 중령으로 임명이 된다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국방부에서 팔란티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팔란티어의 사명은 고객이 성공하면 팔란티어도 성공한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팔란티어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생산성 증대를 만들어내고 있고,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미국의 GDP는 성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베팅을 하신다라면 현명한 선택은 팔란티어가 되겠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